손흥민의 2023-2024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과의 2차 예선 6차전 경기를 끝으로 잠시 휴식을 갖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프리시즌은 유로와 쿠파 아메리카가 끝난 후 7월 18일부터 시작하는데 손흥민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프리시즌 시작하고 열흘 뒤에 아시아 투어로 일본과 한국을 오게 되고 시차 적응까지 감안하면 굳이 영국으로 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K리그 올스타와 경기하고 뮌헨과의 경기를 한 후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시즌 개막 직전에 뮌헨과 다시 한번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거의 40일 동안 손흥민은 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 축구 팬들은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를 즐기면 되겠죠. 다음 시즌은 손흥민이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토트넘 소속으로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160골을 넣었고 10시즌 동안 3번의 텐텐 기록을 달성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6명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9월 이달의 선수상도 수상하면서 통산 4회를 수상했고 계속해서 EPL에서 뛰게 된다면 스어러 앙리를 넘어서 5회 이상을 기록할 수 있고 은퇴 전까지 3번, 4번을 더 수상하게 된다면 EPL 역사의 최초의 선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현역으로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가 케인밖에 없는데 케인은 최소 2년을 더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고 살라와 레시포드가 현역으로 손흥민과 같은 사회이지만 살라는 사우디 이적설이 계속 돌고 있고 레시포드는 아직 젊지만 연봉 급상승 후에 폼이 무너지면서 테너하그 감독이 레시포드를 팔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처럼 꾸준하기가 쉽지 않죠. 손흥민은 다음 시즌도 팀의 핵심 공격수임은 물론이고 신인 선수들과 처음 호흡을 맞춘 만큼 이제 더 경기력이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파리에서 12순위를 예상한 팀이 시즌 4개월 초까지 10경기 8승 2무로 1위를 달려버리기도 하고 챔스 진출 경쟁을 끝까지 하게 되고 최종 5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수들도 만족했습니다. 이제 퀄리티 있는 선수들까지 영입한다고 하면 손흥민의 득점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좋은 기록을 남기고 팀을 이끌었을 때 받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이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이면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인데 10번, 11번도 가능할 기세입니다. EPL을 떠나지 않는 이상 루니만 가지고 있는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동일하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활약을 통해서 미국 CBS 스포츠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탑 100명을 뽑았는데 손흥민이 전체에서 20위를 기록했습니다. 20위라는 순위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 그리고 5대 리그 통틀어서 20위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홀란, 로드리, 케인, 데브라이너, 포든, 살라, 라우타로, 사카, 메시, 그리즈만, 라이스, 비르츠, 베르나르도 실바, 웨데고르, 무시알라, 레반도프스키까지 있고 그 다음이 손흥민 아래에 호날두, 반다이크, 브루노 등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민재가 10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순위에 들어온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체는 20위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위대한 영입 선수라고 소개했고 손흥민만큼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수는 거의 없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시대의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라고 했고 클럽과 한국 역사의 최고의 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끌면서 살라를 넘어주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팀 퀄리티에서 아직은 도움을 받지 못했네요. 실제 손흥민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 중에 실력보다 팀빨로 올라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카, 실바보다는 더 위에 있지 않나 싶고 라우타로, 그리즈만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보다 4살이 많은 레반도프스키도 아직도 순위에 올라있는 만큼 손흥민도 더 오랫동안 남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팀의 정신적 지주 캡틴으로서 토트넘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도 당연히 캡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마치 자신을 피하라듯이 이번 2차 예선 2번의 경기에서 윙어 전문가답게 윙어로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몸 상태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A매치 전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아시안컵도 치러야 했고 컵대회 출전이 적었지만 그만큼 출전 시간이 대부분 풀타임이었고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프리롤로 공격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활약했기 때문에 시차 적응까지 감안하면 아마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체력이 좋은 선수 중 한 명으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부상이 최소화되고 관리까지 받으면 레반도프스키만큼 오랫동안 월드 클래스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국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부터 얘기해왔던 토트넘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했고 그 무언가는 당연히 우승 트로피입니다.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 때까지 엔지 감독에게 올인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길 원한다면 당장 다음 시즌에 우승 트로피 들면 손흥민도 마음 편하게 토트넘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손흥민을 응원한다면 토트넘의 잔류와 이적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우승을 결국 이뤄내지 못하고 국가대표를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시안컵 준우승은 이끌긴 했죠. 선수들의 레벨이 부족해서 우승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하필 한국의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감독을 만나서 환경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출전했지만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논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에는 김민재의 불참과 한 선수의 어이없는 페널티킥 허용, 태클 때문에 독일을 이겨놓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했고 2022년 전성기 시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손흥민을 보유한 팀의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이 역시도 절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안아골절로 사실은 월드컵을 뛰면 안 되는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선수 생명을 걸고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16강에서 하필 브라질을 만난 것도 운이 없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손흥민에게 남은 메이저 대회는 다음 2026 북중미 월드컵 뿐입니다. 손흥민이 최대한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남고 싶다고 했지만 2030년 월드컵은 그건 진짜 너무 큰 욕심이잖아요. 네.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한다는 것도 좋은 감독과 선수들, 구단과의 관계까지를 감안하면서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고 경기에만 집중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손흥민이 다음 시즌은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적을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손흥민은 전성기를 넘은 베테랑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팀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 적응을 첫 시즌부터 대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에서와 같은 폼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보다 더 높은 레벨의 팀으로 간다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손흥민은 출전에 대한 욕심도 대놓고 드러낸 만큼 치열한 경쟁은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죠. 손흥민에게 남은 마지막 메이저 대회,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마지막 대회를 위해서라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EPL 기록들을 써내려가면서 지금의 활약이 지속되길 바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너무 화내시는 마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